요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답을 다 잘하셨지만 대부분은 if else를 많이 쓰는데 if else 위에다가 if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그때그때 한 번 더 그냥 또 확인하시면 되고요. if에 밑에 else if를 많이 쓰는 경우는 많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가끔 보면 처음에 코딩 하시는 분들 중에 if 밑에 else if를 한 10개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뭐 20개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코딩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물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if else if 밑에 else if를 단다고 하더라도 한번 3, 4개 정도만 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건을 풀어나가야 되지 else if만 밑으로 막 수십 개 쭉 느린 코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코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면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if, else, if, else의 차이점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도 그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사망 연산자 아시는지 제가 한번 요거 문제입니다. 요거 일단 위에 거 보시면 if else잖아요. 사망 연산자를 써 보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것 같고 요 밑에 거는 중간에 else if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망 연산자 뒤편에다가 한 번 더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사망 연산자를 왜 쓰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일단 시도해 보시고 혹시라도 잘 안되면 구글링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를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지만 안되면 구글링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데 지금 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다른 거 보고 해서 집어넣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적어도 1, 2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사망 연산자를 왜 쓰는지를 바로 느낌으로 와닿을 겁니다. 이거는 일단 해보시면 압니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일단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분이 사망 연산자로 바꾸는 거거든요. 사망 연산자를 왜 쓰냐면 그냥 적게 타이핑하고 한 줄에 표시하기 위해서 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를 위에 달았는데 if else 2개 쓰면 뭐 갈로도 들어가야 되고 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망 연산자로 써버리면 한 줄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if, else, if, else는 그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사망 연산자 안에서 다시 사망 연산자를 또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링 해보셔도 되고 짚보셔도 되고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연산자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왜 쓰는지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코딩 작업하실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오면 이게 필요하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스위치 케이스랑 if else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거를 쓸지는 그 사람의 코딩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거고요. 그거 빼놓고는 각각의 쓰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쓰는 연습을 하시라고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사망연산자라는 게 안 쓰고 if else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라이브러리나 뭐 그런 다른 사람들 코드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망연산자를 써서 코드를 만들었으면 보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은 아시더라도 이게 어떤 용도구나 하고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사망연산자는 if를 안 씁니다. 글씨를 줄여야 되니까 if else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x 공분을 진수로 0이라고 하시면 x라고 표현을 하면 그 hexa라고 해서 16 진수를 의미하고 0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컴퓨터 연산은 비트, 뭐 우리 바이트라고 하는데 쪼개면 한 개의 비트가 최소 단위입니다. 그게 8개 모이면 한 개의 바이트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512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512 기가바이트란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기가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좀 큰 숫자고 뒤에 숫자가 바이트잖아요. 그 바이트라는 거는 8개의 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를 생각해 보시고 칸이 8개입니다. 1, 2, 3, 4, 5, 6, 7, 8, 8개를 한 칸으로 8개의 칸 객차를 붙여서 한 줄로 만든 게 1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2진수, 8진수, 16진수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TVN 그거 뭐 혹시 그 보신 분 안 계세요? 뭐 일단은 뭐 TVN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TVN에 뭐 친구 해가지고 오류 문제 풀고 하는 게 화요일인가 뭐 방송을 했거든요. 전현무가 방송하는 거에 그 문제에 보면 멀티탭에 스위치 온오프를 가지고 숫자가 뭔지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일단 참고만 하시고 지금은 그거 설명해 드리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지금 보기에 보면 CHAR이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그레이드라고 선언을 하고 0x00이라고 한 거는 x는 헥사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16진수로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웹에서는 비트 연산이나 이런 식의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릴 건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3년째 이렇게 올라가시면 그런 코드들을 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시간은 여기까지 드리고 사망연산자라는 거는 if else를 줄여서 하나로 만든 게 사망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면 if else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조건 보면 제가 아까 if else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들을 또 지워보세요. 일단은 지워보고 이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을 그대로 앞에다 써줍니다. if else 빼고. 그리고 요게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요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요 조건을 쓰시고 요 조건은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약간 어거지긴 한데
if else를 지우고 이거를 옆으로 쭉 눌려가지고 한 줄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레이드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뭐 어거지긴 한데 앞으로 나갑니다. 두 개니까 중복되는 건 한 개만 넣는다고 치시고, 요게 뒤로 밀리니까 뒤로 넣고, 사망연산자는 항상 물음표 콜론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연산자 나오면 항상 앞에 조건, 그 뒤에는 물음표 콜론을 한번 찍고 나서 물음표 뒤에 값, 콜론 뒤에 값,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셔도 돼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패턴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값을 바꾸면 되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은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거 같으면 이제 이게 두 번이 돼야 되잖아요. 좀 어거지로 또 만들어 보면 위에서부터 쭉 눌러서 한 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뒤로 빠지고, 얘는 조건이 다르니까 얘도 또 이따 뒤로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레이드 이거는 같은 거니까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 줄로 만든다 생각하면 그레이드는 하고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쓰고 나면 뒤에다가 물음표 콜론을 먼저 넣어 보세요. 그럼 물음표 콜론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눌려서 한 줄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얘들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그레이드가 맨 앞에 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중복된 거니까 한 개만 써야겠죠. 그레이드는 얘들은 앞으로 나오고 위에서 눌러서 얘들은 뒤로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어거지인데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랑 콜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처음에 A를 먼저 쓰겠죠. A를 쓰고 그 다음 순서대로 오면 얘를 쓰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그대로. 다음에 순서대로 B 물음표 요거 쓰시고 그 다음에 BC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해 보세요. 이건 뭐 딱히 방법이 없거든요. 앞으로 근데 여기에서 더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는 전 아직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사망연산자를 두 번 정도까지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쓸 때도 한두 번씩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난 if else를 쓰겠다고 하시면 한 번만 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로 한 번 더 해보세요. 요거는 잘 보시면 값을 넣는 게 아니고 프린트 하는 겁니다. 살짝 다르거든요. 요것도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시고 값을 넣는 대신에 프린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힌트는 프린트 ln으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글링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기본 패턴만 이해하시고 어떻게 넣으면 되는 건지 한 번 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클래스가 뭔지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지금 하는 거는 사망연산자는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실제로 코딩할 때는 뭐 쓰고 싶으면 쓰면 됩니다. 자기 스타일이니까. 다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왔을 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하는 것들이 보시면 이제 몇 줄 안 되기는 하는 건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오늘 이제 그 교육 끝나고 돌아가시면 뭐 집에서 개인 여가
활동 즐기시다가 약간 지겨워지시면, 그러니까 다 하셨던 분들은 뭐 상관없고요. 조금이라도 본인이 살짝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눈으로만 봐주세요. 눈으로만 봐도 그게 또 머리에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타이핑을 안 하시더라도 화면 캡처 하셔가지고 뭐 개인 본인의 카톡 이런 걸로 남기셔가지고 아 이런 거였지 하고 보시면 그 다음번에 뭐 두세 번 더 해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했던 것 같이 변수에다가 는해서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println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하시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if 날리고 한 줄로 날려야 되니까 얘들은 앞으로 나오고 조건은 뒤로 간다 생각하시고, 아니네요. 참 이번에 이렇게 어거지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을 앞으로 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일단은 먼저 내리는 겁니다. 조건을 내리고 나서 물음표랑 콜론을 먼저 넣어 두시고, if 안에 있는 거를 집어넣고 else에 있는 거를 그냥 순서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만들 수 있고요.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시스템 println 먼저 시작하시고 조건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음표랑 콜론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콜론 넣고 요글씨 집어넣고 두 번째 보니까 조건이 또 있네요. 그럼 그냥 조건 다시 또 집어넣으면 됩니다. 조건 집어넣고 순서대로 여기 넣고 요렇게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내리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if, else를 바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 그냥 연습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코딩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면 익숙해지고 자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까 if, else랑 그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if, else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시각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평가했던 것도 한번 봤는데, 그건 이제 점수대별로 if, else에서 구간을 나눈 거잖아요. if, else를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특정 값들만 비교를 하는 경우에도 씁니다. 지금같이 뭐 A, B, C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if, else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스위치 케이스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케이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코딩 스타일이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쓰실 때는 인트형이나 캐릭터형 들어오면 대부분 스위치 케이스를 쓰고요. 스트링형에도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다른 언어에서는 스트링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자바는 허용이 돼서 이렇게 쓴다는 거 참고하시고, 다른 언어에서는 스위치 케이스 쓸 때는 인트랑 캐릭터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int는 아까 정수형의 뭔가 변수를 선언하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int로 해서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int a는 1 해서 하면 1 같은 작은 수인데 int에 넣어도 될까? 근데 윈도우는 4바이트 연산을 하기 때문에 int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혹시라도 나는 더 사이즈가 작은 캐릭터를 쓰고 싶으면 캐릭터 쓰셔도 돼요. 캐릭터 A는 1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떤 거냐면 지금 쓰시다 보면 캐릭터하고 int하고가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int는 값의 범위가 4바이트가 좀 크다고 생각하시고 캐릭터는 1바이트라서 2바이트일까요? 참고로 다른 언어에서는 1바이트라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제 그건 2바이트인데 어쨌든 int보다는 범위가 작잖아요. 그러면 작은 범위 나타낸 수다 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캐릭터는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숫자를 글자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얘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캐릭터에는 숫자로 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있던 것만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6진수로 이거를 다 정의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아스키 테이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고 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냥 조금 아마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변수 선언할 때는 int를 쓰면 된다고 기본 그것만 생각하시고 다만 캐릭터라는 거는 그 숫자 값으로 글자를 표현할 수도 있는 별도의 변수 형태구나,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구나,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 이상 필요가 없냐면 자바는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생각보다 잘 안 씁니다. 그냥 스트링 써버리면 돼요. 굳이 어렵게 캐릭터에서 뭐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 가면서 쓸 필요가 없는 게 스트링 쓰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근데 가끔씩 캐릭터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링 많이 써보셨죠? 스트링 많이 써보셨을 건데 되게 쉬워요. 그냥 스트링 변수 선언하고 new 해서 쓰면 되는데 그럼 스트링이 그냥 너무 쉬우니까 되게 편합니다. 그냥 막 쓰면 되니까.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다른 언어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캐릭터 같은 걸로 해서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거든요. 그럼 좀 복잡합니다. 놓고 빼고 막 늘리고 줄이고. 근데 자바나 이제 뭐 C# 이런 거는 스트링을 써버리니까 엄청 편해졌어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트링 이제 많이 써보셨으니까 요것만 클래스 설명은 이제 조금 더 이따 할 건데 요것만 그냥 봐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만 드리면 뭔지는 알고 써야 되잖아요. 요렇게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냥 막 써보셨을 건데 new에서 뭔가 해서 뭐 여기에 뭐 값을 넣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써보셨을 거고 함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이 써보셨을 건데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게 클래스입니다. 요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뭔지 아시는 분도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건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인스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인스턴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오브젝트라고도 불러요. 뭔지는 모르시면 일단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이게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인스턴스라고도 하고 오브젝트라고도 부르는구나. 일단은 단어만 기억하시고 new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럼 여기 new에서 쓰는 게 제가 오전에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릴 때
혹시 힙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메모리 종류 중에? 모르셔도 되고 일단은 단어가 거기 나온 게 이게 있습니다. 스택 기억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메모리 종류에는 스택도 있고 힙도 있고 스태틱에서 종류가 많습니다. 많으면 여기 str이라고 선언된 인스턴스는 얘는 여기 저장이 됩니다. 일단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U라고 해서 생성되는 이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메모리가 뭔가 생성되거든요. 요게 여기 올라갑니다. 차이만 그냥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앞으로 클래스 수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먼저 하시는 분 계시죠? 모르시는 분요 혹시? 요 갈로가 왜 필요한지. 선생님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칠판이 좀 그래요. 클래스 뉴하고 쓸 때 맨 끝에 갈로로 보통 쓰잖아요. 요 갈로가 뭔지 혹시 아세요? 기본 클래스 수업을 하셔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있을 건데 요게 생성자입니다. 컨스트럭터. 근데 앞으로 이제 수업할 건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을 자주 많이 쓰시니까 그냥 이름 있고요. 지금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뭐 집으로 가실 때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 클래스 수업 또 할 거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들으면 이게 오브젝트 인스턴스 어떻게 들은 것 같네. 그러면서 자꾸 보다 보면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실 겁니다. 일단은 모르셔도 되고 스트링이라고 쓴 게 클래스구나. 그 다음에 갈로로 한 게 요게 생성자를 의미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요게 인스턴스고 요게 오브젝트라는 이름까지 알면 좋은데 이건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몇 개만이라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계속 수업하면서 자기가 채워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스위치 케이스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까 if else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포 반복문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포 반복문을 시작해야 되는데 포 반복문을 왜 쓰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걸 왜 써야 되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됐든 왜 쓰는지를 알면 필요할 때 그걸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왜 쓰는지를 모르면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여기 뭘 넣어야 될지 못 찾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오고 이때는 포 반복문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시면 돼요. 혹시 모르시면 또 연습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반복문이란 뜻이고요. 포가 영어로 뭐뭐 동안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포해서 갈로에 있으면 이거 갈로 동안 얘는 계속 뭔가를 반복하겠다. 그만 아시면 기본적으로 포 반복문을 대부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뭐 로직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은 저도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보고 코드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포 반복문을 왜 쓰냐면 우리가 똑같은 글씨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system.out.println으로 뭐 참 잘했어요 글씨를 쓰고 있는데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말도 안 되지만 10만 줄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를 계속 붙여넣기 해서 프린트 물론 뭐 더 좋아하실 분들도 있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10만 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손가락 나갈 겁니다. 그 10만 번이 어딘지도 찾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포 반복문 안에다 집어넣고 참 잘했어요는 한 줄만 넣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 반복문 갈로에다가 요거를 10만 번 반복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10만 번이 출력이 됩니다. 그게 포 반복문을 쓰는 가장 큰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반복적인 거를 그냥 한 줄로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포 반복문을 쓰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하실 때마다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포 반문에 넣어놓고 바뀔 때마다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요 실습하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게시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많이 늘겠지만 이렇게 10줄이 나옵니다. 10줄 나오는데 보면 번호, 제목, 간단한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는 똑같은데 숫자나 글씨만 바뀌잖아요. 그걸 포 반복문으로 돌리는 겁니다. 10번 돌리면서 첫 번째 줄에 감 넣고 두 번째 줄에 감 넣고 그럴 때 포 반복문을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구구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하는 거는 금방 하실 겁니다.